이번에 설 직전에 이준석이 합당을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별의별 찌끄러기들이 다 모여가지고 합당을 했죠. 이름은 이제 개혁신당으로 하기로 했고, 그리고 이제 김철근이었나요? 그 이제 이준석의 약속 증서 써줬었던 그 김철근이가 사무총장직까지 맡는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저희가 이준석 드렸었죠. 최고의 인재답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거기 김철근. 가가지고 사실상 전혀 상관이 없는 근데, 사람한테. 근데 이름이 네. 철근이야. 이름이 철근. 보통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란 말도 많이 쓰는데 정말 김철근. 이준석을 든든히 펼쳐주겠습니다. 이름처럼. 왜? 이런 말도 안 돼. 이제 되게 좀 뻔뻔하게 개그하시네요, 교수님. 네, 그래서 일단 이 개혁신당이 합당을 했는데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적으로 또 언급을 했습니다. 워딩이 좋아요. 위장결혼이다. 네. 그러니까 결혼이긴 결혼인데 영주권을 얻기 위한 위장결혼이다. 네네. 이렇게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딱 정리를 네, 했습니다. 정말 아무래도 또 적절한 이민청에 대해서도 관심이 되게 많으시다 보니까 네. 딱 이런 워딩이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위장결혼인 거 아니냐? 딱 네. 맞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서 순간적으로 그냥 표를 조금 팔아보겠다, 네네. 영주권 조금 따보겠다라는 심산으로 지금 위장결혼한 것인데 이게 지금 위장결혼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저희가 좀 뒷받침해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일단 그 류호정이랑 금태섭 이런 페미니스트랑 이준석이가 같이 있다라는 것도 이것도 당연히 납득이 안 되죠. 네. 그래서 이준석의 그 한 줌 제밖에 안 되는 그 팸코 애들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준석을 지지하고 있는 그 10대, 20대 젊은 좀 약간 커뮤니티에 빠져 있는 친구들, 걔네들조차도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금태섭, 이낙연, 류호정 이런 애들이랑 어떻게 같이 갈 수가 있냐? 차라리 고개를 숙이겠다고 하면은 한동훈 윤석열한테 숙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 사실 펜코의 지금 여론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서 지금 또 난리가 난 게 뭐냐면은 옥지원이라고 하는 국민의힘 여성이 부위원장입니다. 네. 근데 옥지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과거에 좀 논란이 있었어요. 네네. 어떤 논란이 있었냐? 이준석이가 그 성과 관련된 상납을 받은 게 맞다. 상납 받았다. 그거 네가 어떻게 하는데? 네. 근거는 여자의 촉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애거든요. 근데 그랬던 애가 지금 어디에 가 있냐? 개혁신당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같이 방송도 해보셨는데. 네, 저 방송하는 이제 빨대양에 잠깐 나왔었는데 그때 느낌은 말하면서 점점 얘 팸이다 이 생각이 들어서 네. 좀 불편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때 이제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우리 반팸이 원툴인 이준석과는 같이 섞일 수가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반윤끼리 연대했다 뭐 이런 명분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이준석은 그러니까 차라리 반윤 인사는 받을 수 있어도 페미는 받으면 안 된다고. 이준석의 정체성이니까. 그렇죠. 이준석이 언제부터 반윤이었어요. 말도 안 음. 되지. 이준석은 하지만 반페미로 살아왔고 계속 그랬던 사람이 페미를 받는 거. 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진짜 이거는. 그래가지고 이 지금 옥지원이라고 하는 애가 그때 당시 이준석이가 상납을 받았다 여자의 촉이다라고 하는 게 뭔 헛소리인가 싶은데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이준석아 한 번도 나는 상납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한 적이 없다. 처음 이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이준석이 페북에 올린 글을 나는 똑똑히 기억한다. 강용석의 주장은 허위였다라고 얘기하지 자기는 상납을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자의 촉으로 이 사람 했구나라고 직감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촉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헛소리가 되는 거지만 분명히 이준석이도 저 기억에 따르면은 강용석의 주장은 허위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네. 뭔가 자기는 한 적이 없다라고 명확하게 좀 주장을 못 한다라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법률적으로 뭔가 좀 미꾸라지 같이 피해가기 위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의심은 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옥지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비판했었는데 지금은 또 뭐라고 쓰고 있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글부터 먼저 읽을게요. 네, 읽어주시죠. 여자의 촉으로 이 사람 성상납 했구나라고 직감했다. 그리고 이준 성상납은 성매매보다 더 나쁘다. 하면서 성이란 말. 그렇구나. 이준석은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습니다. 여자의 촉으로 방금 제가 읽어드린 얘기인데. 읽어드린가요? 네. 예, 그리고 여성을 존중하지 않고 뭐 의혹이 점점 불거짐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해명이 없고 어찌어찌고 이준석이 내려오지 않는 한 2030 여성들은 국민의 눈길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옥지원이 이준석한테 눈길을 줬어. 그래서 지금 뭐라고 쓰고 있냐? 91년생. 비록 다름이 있지만 이준석 대표가 평소 강조하는 능력주의, 합리주의를 좋아한다.
최근에 되었던 정책들도 페북에 썼던 것과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다. 개혁신당은 해내리라 믿는다라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정말 난 너무 뻔뻔스러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최소한 있잖아요. 그 자기 입장이 바뀐다 그러면 그냥 미안하다. 그냥 내가 좀 한 자리 하려고 한다. 좀 국회의원 좀 해야겠다. 아. 이런 얘기라도 좀 이렇게 솔직하게 하면 좋겠는데 마치 뭐 자기가 뭐 입장이 안 변했는데 그냥 뭐 된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다 중석이 같은 애들만 지금 모여 있는 건데 제가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옥지원이가 나이가 몇인 줄 아세요, 교수님? 옥지원 91년생이에요. 저랑 동갑이에요. 그러니까 33이 한 명은 97만 91만 7천 유튜버고 한 명은 그냥 이당 저당 이제 저보다 제 정말. 구독자 수를 정확하게 아시네. 이당 저당 다니면서 한 자리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옥지원이는 약간 좀 득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인데 류호정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준석이랑 좀 갈등이 있었던 애잖아요. 특히나 이제 그 여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류호정도 금태섭이랑 같이 이준석에 합류를 하긴 했습니다만 합류하자마자 지금 이준석이가 바로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당의 주류가 될 가능성이 낮다. 참여하고자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아, 예, 맞습니다. 어. 네. 지금 옥지원 검색하다가 네. 죄송합니다. 네. 뭐라고? 아니 옥지원이 페이스북에 입장을 안 올리고 있어요. 지금 현재 2023년 이후로 글을 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좀 뭔가 2023년 뭐 제가 아까 3일 전에 쓴 것도 봤는데 3일 전에 썼어? 옥지원? 네. 옥지원? 아 뭔가 이 사람이잖아. 맞는데 글을 지금 그거 했나? 제가 아까 봤었을 때는 3일 전이라고 떴었는데 네. 이 글 지웠나 보다. 지금 비공개로 돌렸나 본데요. 아, 논란이 있으니까. 페이스북을 비공개 돌렸구나. 그런가 봅니다. 이 네. 페이스 비공개 돌릴 때는 떳떳할 때 돌리는 겁니다. 네? 사실 헛소리입니다. 떳떳하지 않을 때 돌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 왜 도대체 성서 조합이 최강의 조합인지 아시겠죠? 네. 아무렇게나 얘기해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떳떳하다. 아니 그리고 아까 전에 댓글창에서 지금 코인게이트 코인게이트 그거 좀 국민의힘에 그 영입됐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는데 이 얘기는 제가 좀 명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이미 제가 지난주에 이 사태가 터질 거라는 걸 알고 대통령실이 됐거나 국민의힘의 당이 됐거나 다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관련된 사항이 다 전달이 됐고 조사를 하고 있다고 네, 알고 그리고 있습니다. 조치까지 취했는데 소름이 돋는 게 뭐냐? 그 제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했던 그 친구 있잖아요. 네, 그 친구가 인스타그램을 비공개로 돌렸어요. 지금은. 오. 근데 인스타그램에 처음에 올렸을 때는 뭐라고 올렸냐? 네. 그 여러분 아마 아실 텐데 민주당 쪽에서 청년 한 300명 정도가 국민의힘으로 네.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최근에. 그래갖고 그 기사 그냥 봤었을 때는 그냥 좋은 일이구나. 이재명한테 네. 저렇게 해가지고 국민의힘 오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300명의 약간 대표인 것처럼 행동했던 애가 네. 자기가 인스타그램에 올렸을 때 뭐라고 올려놨었냐? 인재영입위원장 조정훈으로부터 영입이 됐다라는 식으로 글을 써놨던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냥 보기에는 이거 뭐냐? 왜 조정훈이 저렇게 뭔가 지금 문제 있다라고 하는 애 그런 사람을 영입한 거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네. 제가 팩트 체크를 해본 결과 조정훈 의원은 영입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정훈 의원 영입한 적이 없고 그냥 연락이 와서 기자회견장을 빌려달라라고 네. 해서 기자회견장을 빌려준 게 다라고 합니다. 근데 네. 그거를 조정훈 위원장이 마치 영입을 한 것처럼 글을 써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바로 조정훈 의원한테 얘기를 드리고 그 글을 또 수정했습니다. 얘가 조정훈 의원에 대한 얘기를 삭제를 했어요. 오 진짜 네, 삭제를 소름이다. 했어요. 바로 소름이다. 바로 그날. 바로 지난주 금요일날 그 글을 살짝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당에 이미 전달이 됐다라는 거겠죠. 근데 그 얘기가 전달이 되고 주말 토요일 일요일 동안에 커뮤니티가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뭐 장사의 신문부터 시작해가지고 뻑가에서도 많이 뭐 다루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지금 그리고 또 뭐 유튜버 채널에서도 막 얘기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얘가 지금 인스타그램 완전히 비공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캔 코인하고도 좀 관계가 있는 사람 그렇죠, 맞죠?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그 스캔 코인을 버렸다라고 하는 은혁장이라고 하는 사람 쪽의 사람과 이 친구가 또 연관이 돼 있다라는 제가 제보를 받았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교훈이 뭐냐면 이건 전에도 말했지만 2020년에 미래통합당의 조성은이라는 인간이 이제 청여성 뭐 월남전 참전용사 중심으로 당을 그냥 가짜 당을 만들어서 국민의힘에 인재 영입이 됐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조성은이라고 걔가 어쨌든 여성이고 청년의 목마른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걔 지금 뭐 한 줄 아시죠?
그러니까 고발 사주 그거 해가지고 지금 난리치고 간 애가 조동원인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00명을 이끌고 청년 들어왔다. 우리 그러면 청년 왔구나, 잘했다 이렇게 하면서 검증 절차를 생략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도 댓글창에서 박성호를 왜 영입했냐라고 하시는데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입한 적이 네, 없습니다. 영입한 적이 없죠. 그러니까 그런 애가 당에 들어온다면 바뀌는 당원으로 받긴 받지만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검증 절차는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친구 보면은 정말 젊은 사람답지 않게 완전히 정치 구단 같아 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정치 유력 인사하고 사진 딱 찍은 거 인스타에 딱 올리면서 마치 이제 이 사람들이 다 나를 뭐 좋아한다 이렇게 이런 인상을 주면서 결국 이제 뭐 한 국회의원까지 하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청년에 너무 목매면 안 돼요. 청년이 꼭 청년 정치를 청년이 해야 되느냐? 난 그거 반대합니다. 차라리 이런 친구들보다는 우리 내가 좋아하는 걔 누구지? 성재준. 아니 송재준처럼 자기 그 유튜브 열심히 하거나 잠깐만습니다. 아니면 제가 말하는 게 이제 김근태 이제 얼마 전에 그 국민의당 그 안철수당 그 비례대표를 승계한 김근태 이렇게 말했잖아요. 나는 의원직에 더 미련이 없고 그냥 색가루를 더 맞게. 난 이런 게 청년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를 최소한 이루고 뭐 정치를 하는 게 낫지 않나. 네, 맞습니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아무 그래서- 근본도 없이 그냥 코인 사기 이런 거 연루된 그러니까요. 사람이 그냥 청년 이끌고 들어오면 야 우리가 박수 쳐주고 이게 뭐냐고 이게 한 번 속지 왜 또 속냐고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기사 자체는 마치 조정원 의원이 영입한 것처럼 기사가 그쵸. 났는데 그거는 이제 그 방 머시기 그 친구가 지 인스타그램에다가 그런 식으로 써놨기 때문에 기사가 그렇게 난 거지만 네. 조정원 의원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영입하는 것도 아니었고 영입도 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청년 300명이 국민으로 오고 싶어 합니다. 기자회견장을 조금 빌려주십시오. 그래서 빌려준 게 다다라고 팩트 체크를 해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두 번째 주제는 일단 여기서 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속보가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속보가 백현동 로비스트 허가방 김인섭이가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나도 이거 알고 있었는데 네, 징역 5년을 선고받아가지고 구속이 됐는데요. 그리고 추징금 납부도 무려 63억입니다. 네. 그 사람이 70억 정도 받았을 거예요 아마 백현동 로비로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백현동 그러니까 그 땅 있잖아요. 종상향 해갖고 4단계 상승시킨 장본인이 바로 이 김인섭 씨고요. 그렇죠. 이 김인섭은 이재명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고 그 앞에서 회집했고 거기 많이 갔었는데 이재명은 계속 김인섭 모른다고 계속 거짓말 치고 있는 그렇죠. 뭐 이런 상태인데 어쨌든 이재명 측근 중에서 지금 남아있는 애 멀쩡하게 남아있는 애가 다 구속돼서 그러니까 다 구속. 지금 보면은 추징금이 63억이라고 하는 거는 받은 거 다 토해놔라라는 거예요. 거의 법원이. 그렇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좀 세게 추징금을 낸 거고. 징역 5년이야 5년. 징역 5년이라고 그러니까 한다면 이거는 엄청나죠. 그러니까 네. 김인섭 입장에서도 사실 김인섭이 지금 허가방으로 연관돼 있는 게 백현동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일각에서는 이제 뭐 또 그 정자동 지금 호텔 문제 같은 경우도 계속 수사가 되고 있는데 네, 네. 어쨌거나 백현동 그거 한 가지만 하더라도 징역 5년이 선고가 될 수 있는데 네. 김인섭이가 뭐라고 지가 도대체 이렇게 허가방처럼 로비스트로 활동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정진상이나 이재명 두 사람 이름 팔아가지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김인섭이가 구속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재명과 정진상 또한 마찬가지로 구속이 돼야 되는 겁니다. 네, 어쨌든 그 논란의 그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그렇죠. 국토부 협박을 받았다는 그 4단계 사실은 국토부 협박이 아니라 김인섭이 들어와서 김인섭이 70억을 챙기고 그걸로 올려준 거 아닙니까? 4단계 올려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뭐 이상한 옹벽 아파트가 그렇죠. 이제 됐고요. 거기가 아파트가 또 근데 고급 아파트로 소문 났더라고요. 그 바로 건너면은 저희 집이라서. 송 대표 믿습니다. 다행스럽게 제 집은 거기가 아니라서. 네. 그러니까 이 백현동 비리는요. 여러분 한번 진짜 한번 마음 잡고 공부해 보시면 그 되게 좋습니다. 그거 보면 진짜 이거는 너무 투명한 비리라서 이건 이재명이 이걸 갖고 이거 하나만 갖고도 구속이 한 10년, 20년 왜냐면 김인섭이 5년이면 이재명이 20년 나오는 거야. 이거 맞습니다. 하나만 가지고도. 네. 근데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여러분 무죄가 났으면 민주당이 뭐라 그랬겠습니까? 무리한 기소하면서 우리 이재명 죄 없다 그랬지. 근데 지금 이제 민주당 뭐라 하겠습니까? 그냥 침묵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지금. 네. 뭐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아니 김인섭과 네, 그래서 이제 그 김인섭이 구속이 됐기 때문에 교수님 말씀대로 이재명 또한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제 김인섭이 어떻게 또 입을 열지 그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저희가 주제로 좀 정리를 해봐야 되는 게 법정 구속인데 어떻게 입을 구속. 열어?
입을 못 열지 않나? 구속이 된 상태에서 이제 검찰 조사를 계속 받죠. 아 예. 예, 그래서 그 과정에서 또 검찰에 또 어떻게 입을 열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